안녕하세요. 본 영상에서는 라이필드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필드, 줄여서 영어로 LF라고도 쓸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라이필드 기술은 디스플레이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본 영상에서는 특히 디스플레이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 등을 통해서 또는 TV 등을 통해서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그러한 디스플레이 기술이 최근에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실물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화질이 좋은 그런 아주 고사양의 디스플레이들이 이미 가전 매장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동영상 강의를 보고 계시는 화면도 결국 디스플레이인데요. 그럼 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슨 목적을 가진 것들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라이필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기술은 다양하게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목적은 이러한 빛을 통해서 사람의 요 눈에 어떠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기술을 이제 우리가 보통 디스플레이라고 통칭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결국 사람의 눈에 어떤 정보를 전달해 줄 것이냐? 물론 다양한 정보가 있죠. 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약간의 그림들과 많은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 글자들 또는 수식들 또는 이런 그림이 담고 있는 그런 좀 도식화된 정보들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인데,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표적인 것이 TV인데요. TV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방송이나 또는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넷플릭스나 웨이브나 아무튼 여러 가지 OTT 서비스들, 결국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동영상이죠. 즉 움직이는 영상들. 근데 꼭 그런 움직이는 영상들만 보여줄 필요는 없고 사실 사진들도 보여줄 수, 즉 정지 영상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어떤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이고, 사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본 영상과 같은, 물론 이 영상은 이제 재미있는 영상은 아니겠지만요. 아무튼 그런 영상들을 보는데 디스플레이 기술을 많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디스플레이 기술이 결국 이런 빛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해주고 우리는 그 눈에 들어온 정보들을 요 뇌를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디스플레이가 사실 그러면은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실제 물체와 정말로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깜쪽 같은, 아니면 정말 실제감이 있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 게 사실 디스플레이 기술의 가장 최종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실제 물체에서는 우리한테 어떻게 정보가 전달이 되느냐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실제 물체들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빛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물체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물체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는 어떤 점들이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서 나오는 빛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모델링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모델링이 바로 레이 또는 우리말로는 광선이라고 하는 모델링입니다. 이러한 광선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빛을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광선 기반 모델링에 한계점도 있습니다만 이 라이필드라고 하는 요 디스플레이 기술에서는 요 광선 모델링을 기반으로 해서도 충분히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광선 모델링은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여기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요 광선을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빛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가장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링이라는 건데요. 우선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쭉 뻗어나간다
그리고 이게 뻗어나갈 때 중간에 이렇게 휘어지거나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직진을 하게 된다 라는 이 두 가지 가정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물체들은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죠. 예, 주황색, 뭐 빨강색, 이런 부분은 뭐 파랑색, 노랑색 여러 가지 색깔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 색깔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 눈에 이렇게 빛으로 들어와야만 우리가 그 색깔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이러한 빛들이 결국 다양한 색깔, 즉 컬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광선 모델링의 기본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변에 보면 어두운 부분도 있고 물체들이 밝은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림자 부분은 어둡고 빛을 많이 받는 부분은 밝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역시 결국 이 광선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광선들이 이렇게 어두운 부분도 표시할 수 있고 이렇게 밝은 부분도 표시할 수 있는, 즉 밝기라는 것도 이 광선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예, 어떤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밝기가 있고요. 이 광선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정보 중에서는, 그리고 어떤 컬러라는 게 있는 것이죠. 네, 크게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게 빛을 가장 간단하게 모델링한 이 레이 또는 광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그림이 지저분해졌는데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정말 실제 물체와 똑같아 보이는 그런 영상을 만약에 우리가 이 관찰자에게, 이 사람한테 또는 시청자한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는 물체가 없더라도요, 물체 필요 없죠. 뭐만 잘 만들어주면 되냐면 요 광선들만 잘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요 사람의 눈이 보는 것은 결국 우리는 물체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물체에서 나온 요 광선들을 보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빛이지만 여기서는 빛을 요 광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간단한 형태로 모델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 물체랑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깜짝같은 그런 영상을 표시하고 싶다면은 굳이 그 물체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물체에서 나왔을 이런 광선들만 잘 어떻게 잘 만들어주면, 또는 어떻게 해서 요 사람의 눈에 잘 보여만 주면, 즉 사람의 눈까지 그 빛들이, 요 광선들이 잘 도달하게 만들어주면 결국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제 물체가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깜짝같은 영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라이필드 디스플레이의 기본적인 개념이자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물체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이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이냐? 그 물체들이 있는 것과 똑같은 깜짝같은 요 광선들을 만들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결국 그러한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본 가정 하에서 그러면은 깜짝같이 잘한다. 뭐를 잘하는 거냐? 네, 이 광선을 잘 만들어 준다라는 것인데, 그럼 광선을 잘 만들어 주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기서 이 자료에 보시면은, 이 화면에 보시면은 이 빨간색 동그라미들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뱅글뱅글 도는 점들이 결국에는 이 디스플레이에서 빛이, 즉 광선들이 나오는 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요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점에서 나온 요 광선들을 보게 되면 요 빨간 동그라미 점에서 요런 광선들이 지금 3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은 요 위쪽 비스듬한 방향으로는 하늘색에 가까운 화살표가 나오고 있고, 거의 수평 방향으로는 빨간색 화살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아래쪽 방향으로는 노란색 화살표가 나오고 있죠. 그게 실제로 왜 그러냐면은 요걸 쭉 연장을 해보면, 이렇게 가보면 실제로 요 우리가 표시하고자 하는 그 물체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 하늘색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색 화살표가, 즉 하늘색 광선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 광선을 거꾸로 이렇게 지나온 경로를 보면 요 위치에는 빨간색 물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광선, 마찬가지로 요 노란색을 다시 뒤로 쭉 가서 보면은 요 위치에는 노란색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 광선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요 디스플레이 상에서는 한 점이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싶은 요 가상의 영상 또는 가상의 물체와 똑같아 보이는 영상,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사실상 되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요 하나의 점에서 표시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즉 어떤 한 점이, 이 디스플레이에서 한 점이 방향에 따라서, 즉 이쪽 방향으로는 하늘색, 요렇게는 빨간색, 요렇게는 노란색이 지금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분명히 내가 이 화면에서 어떤 똑같은 부분을 보고 있는데 그거를 어느 방향에서 보냐에 따라서 하늘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빨간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노란색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특징을 갖는 디스플레이가 바로 라이필드 디스플레이구나 라는 것을, 그런 기본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해주면 잘 해줄수록 진짜 물체가, 그러니까 존재하진 않지만 진짜로 물체들이 정말 있는 것처럼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사실 이 뒤쪽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뒤쪽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부터 이 위치에서부터 빛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빛들만 가지고 이 뒤쪽에 존재하지 아무것도 없었던 이 공간에 어떤 물체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원리로 제작한 라이필드 디스플레이 샘플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크기는 17인치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 전시회에서 전시가 된 라이필드 디스플레이인데, 이러한 디스플레이의 특성을 보시면은 지금 화면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텐데요. 그게 요걸 제가 직접 촬영을 한 건데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했거든요. 즉 왼쪽에서 찍었다가 오른쪽에서 찍었다가 하는 그런, 즉 어느 바라보는 방향을 계속 바꿔가면서 지금 동영상으로 촬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촬영된 동영상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일본에서 만든 거라 일본 전통 인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요 인형이 3개가 있는데 맨 앞쪽에 있는 인형이 있고 오른쪽 왼쪽에 있는 인형은 약간 뒤에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맨 앞쪽에 있는 인형이 요 뒤쪽에 있는 인형을 이렇게 가렸다가 다시 안 가렸다 하는 그런 특징이 나오죠. 잘 보시면은 요 가운데 있는 인형이 제일 왼쪽에 있는 인형을 더 많이 가렸다가 조금 가렸다가 하는 그런 특징이 나오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인형은 이렇게 선명하게 표시가 되고 뒤쪽에 있는 인형들은 좀 이렇게 뿌옇게, 그러니까 마치 초점이 잘 안 맞은 것처럼 그렇게 표시가 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원리로 제작한 라이필드 디스플레이인데요. 이러한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를 그래서 어떻게 제작을 하느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TV나 모니터 그런 화면에다가요, 그걸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이러한 디스플레이 패널 앞에다가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 빛들이 나가는 방향, 요 특정한 방향에서 특정한 정보가 보이도록, 즉 요 방향으로는 빨간색만 보여라 또는 요 방향으로는 파란색만 표시가 되라,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방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보가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를 그냥 봐서는 안 되고요. 그냥 보면 어디서 봐도 똑같이 보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이 화면을 보시고 있는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모니터일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모니터나 TV 화면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리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도 지금 요 일본 전통 인형 3개처럼 앞쪽에 있는 인형이 뒤쪽에 있는 인형을 가렸다가 나타났다는 이런 현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화면에 있는 영상 그대로 보이지 왼쪽에서 볼 때랑 오른쪽에서 볼 때랑 또는 가운데에서 볼 때랑 서로 다른 영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빛들이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디스플레이들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시는데 이 스마트폰 화면이 왼쪽에서 보면 잘 안 보이고 오른쪽에서 보면 잘 보이고, 그럼 이건 좋은 게 아니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잘 보인다 안 보인다를 좀 넘어서서 왼쪽에서 보이면 어둡게 보이고 보면 어둡게 보이고 오른쪽에서 보면 엄청 밝아 보이고, 이러면 이 화면이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시기 되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통의 디스플레이, 보통의 즉 2차원 디스플레이들은 왼쪽에서 보나 가운데에서 보나 오른쪽에서 보나 다 가능한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밝기도 안 변하고 컬러도 안 변하고 당연히 영상도 안 변하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로는 부적합하죠. 그런데 굳이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서 볼 때 오른쪽 볼 때 바뀌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실제 물체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를 우리가 보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보이죠. 왼쪽에서 보면 왼쪽 모습이 보이고 오른쪽에서 오른쪽 모습이 보이고 그러겠죠. 극단적인 예로 TV에 어떤 뭐 연예인이 나온다. 그럼 그 연예인의 얼굴이 있을 때 그 연예인의 얼굴이 진짜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앞에서 보면 정면 얼굴이 보이고 왼쪽에서 보면 왼쪽 귀가 좀 즉 왼쪽 얼굴이 보일 거고요. 아래에서 보면 턱이 더 많이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보는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보여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TV나 모니터 또는 스마트폰 같은 일반적인 디스플레이들은 어디서 보더라도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화질이 좋기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실제 물체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죠. 반면에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원리들에 의해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정보가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걸 잘 만들어주면 실제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는 결국 이런 광선들을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 광선들이 이렇게 한번 만났다가 이렇게 다시 나가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눈이 보기에는 마치 이 빛들이 여기 디스플레이 요 디스플레이 면 여기가 아니고요. 요 위치가 아니고 광선들이 만났던 요 위치, 즉 디스플레이 면에서 떨어져 있는 요 위치에서 나온 광선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인해서 허공에 일종의 3차원 영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요 점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복셀, 이 말은 볼륨 픽셀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복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라이필드라고 하는 기술이 우리가 그냥 지금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보통의 디스플레이랑은 좀 다르겠구나. 그리고 그런 주요한 특징이 입체를 표시할 수 있다, 즉 3D를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3D라는 그 말을 들으시는 순간 2010년 그때쯤 유행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맞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영화관이나 그런 데에서 또는 이 가정용 3D TV 이런 걸 통해서 안경을 이렇게 쓰면 뭔가 좀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거나 들어가 보이는 그런 입체 영상이 표시가 되는 그런 기술이 있었죠. 근데 다만 이렇게 많은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이렇게 조용히 사라졌는데요. 이 라이필드 기술은 그거랑은 약간 다릅니다. 그건 이제 안경을 써가지고 왼쪽 눈이랑 오른쪽 눈에 이렇게 약간 다른 영상을 보여주는 수준이었다면, 이런 라이필드라고 하는 기술은 진짜로 공간상의 어떤 진짜 가상의 이런 점들을 디스플레이는 여기 있더라도요, 요 위치에 디스플레이가 있더라도 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디스플레이에서 떨어져 있는 요 점을 표시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라이필드 기술이고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렇게 광선들을 잘 재현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필드 기술의 주요한 스펙으로는, 즉 사양으로는 무엇이 있을 수가 있냐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화질, 그러니까 화질이 좋다 그럴 때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게 해상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개의 많은 수의 픽셀들이 영상을 표시하는가, 그런 보통 해상도를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라이필드 영상도 당연히 그런 해상도가 중요한 사양이긴 하지만 그거 외에 추가로 그런 해상도와 같은 사양들은 일반적인 디스플레이도 다 이제 갖고 있는 사양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어떤 3차원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즉 공간상의 어떤 점을 표시하고 이 점들로 이루어진 어떤 영상을, 이런 3차원 영상을 표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가져야 될 사양이 크게 뎁스, 여기서 뎁스라고 하는 거는 깊이감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는 입체감이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면은 입체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느냐, 즉 얼마나 가까이서부터 얼마나 멀리까지 입체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가, 그 뎁스 레인지가 중요한 사양이 되고요. 또 단순히 가까이부터 멀리, 그러니까 넓은 범위만 표시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얼마나 촘촘하게 빽빽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입체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바로 뎁스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디스플레이들은 대부분 요즘 기술이 매우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보더라도 거의 동일하게 보이죠. 심지어 그 디스플레이를 눕혀놓고 옆에서 봐도 정면에서 볼 때랑 큰 차이가 없죠. 즉 시야각이 매우 넓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라이필드 기술을 포함해서 홀로그래피라든지 여러 가지 3차원 디스플레이 기술들은 이 시야각이 상당히 제한이 있어요. 즉 내가 원하는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그 각도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디스플레이처럼 180도, 그러니까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다 보이는 게 아니고 매우 제한된 각도에서만 보통 보이게 됩니다. 보통은 수십 도 정도 수준, 즉 20도에서 30도 정도 수준이고요. 좋은 디스플레이인 경우에 뭐 90도 가까이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수십 도 정도의 수준에 현재는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있어요. 그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야각을 얼마나 넓게 제공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이고 이 180도가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180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이게 180도만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이 광선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촘촘하게, 즉 180도는 180도인데 여기 하나 즉 왼쪽에 하나 오른쪽 하나 끝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입체 영상을 표시하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 뷰잉 앵글, 이 각도 사이에 몇 도 간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재현하고자 하는 광선들을 얼마나 촘촘하게 재현할 수 있는가, 그러한 개념이 바로 앵귤러 레졸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사양이 이 라이필드 디스플레이의 주요한 사양이 되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뎁스 레졸루션, 즉 깊이 방향으로 즉 입체감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촘촘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가까이 하나 있고 멀리 하나 있고 이렇게 멀리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촘촘하게 조금 움직여도 새로운 입체 영상 나오고 조금 움직여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얼마나 촘촘하게 깊이 방향으로 또는 입체 영상을 표시하는 방향으로 얼마나 촘촘하게 표시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뎁스 레졸루션인데요. 이 수치가 높게 되면은 실제 물체는 사실상 무한대의 뎁스 레졸루션을 갖죠. 그러니까 연속적인 물체이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런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많은 3차원 디스플레이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무조건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가야 새로운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뎁스 레졸루션의 개념인데 이 값이 높으면, 뎁스 레졸루션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이렇게 새로운 입체를 표시하는 이러한 포인트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관찰자가 봤을 때 뭔가 자연스러운 영상으로 보이게 되죠. 사실 근데 요것만 봐서는 이게 뭐가 자연스러운가 하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요건 제가 좀 과장해서 그린 거고, 뒤쪽을 보시면 이것도 과장해서 그린 거지만 이처럼 그냥 가까이 하나 멀리 하나 이런 식으로만 입체 영상을 표시한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뎁스 레졸루션이 매우 낮은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사용자들이 봤을 때 또는 시청자들이 봤을 때 뭐 입체라더니 그냥 뭐 하나 가까이 하나 있고 또 멀리 하나 있고 이게 무슨 입체냐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뎁스 레졸루션은 이제 중요한 사양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렇게 가능하면 높은 뎁스 레졸루션을 갖는 것이 이제 좋은 입체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 특성, 아까 말씀드렸던 뷰잉 앵글, 즉 시야각하고 앵귤러 레졸루션, 각해상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이게 입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일단 입체로는 보여야겠죠. 최소한 이 정도 조건을 만족해야 입체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바이노큘러 디스페러티입니다. 즉 바이노큘러 디스페러티라고 하는 건 사람의 눈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요 두 눈에 서로 다른 정보가 보이게 되면 바이노큘러 디스페러티를 만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왼쪽 눈이 보는 영상과 오른쪽 눈이 보는 영상이 다르면 돼요. 자, 이 원리는 2010년도쯤에 붐을 좀 일으켰었던 안경을 쓰고 보는 그런 3차원 TV 또는 3D 무비 이런 것들이 사용한 방식이 대부분 요 바이노큘러 디스페러티 방식입니다. 즉 왼쪽 눈과 오른쪽 눈만 서로 다른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이제 라이필드 입장에서 보면은 그만큼 부담은 적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은 보통 한 6에서 7c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떨어져 있는 두 눈에 서로 다른 정보 또는 광선들만 보이도록 좀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빛을 재현해 주면 이 사람이 입체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입체감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결국 이렇게 왼쪽 눈에 보일 영상과 오른쪽 눈에 보일 영상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라이필드 원리에 따라서 요 만나는 요 점의 요 위치에 어떤 입체 영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원리는 왼쪽 눈에 요 들어오는 빛과 오른쪽 눈에 들어오는 빛을 각도를 다르게 들어오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그 두 빛이 만나는 요 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거를 벌전스, 수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렴이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뇌가 입체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보통 3차원 3D TV 또는 3D 무비 그런 걸 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어지러워, 막 멀미가 느껴진다, 못 보겠다, 좀만 봐도 어지러워서 도저히 이걸 볼 수가 없다, 그런 걸 이야기할 때 보통 많이 이야기되는 게 바로 이 벌전스만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벌전스라고 하는 것, 즉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요 두 눈이 요 점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두 눈이 이렇게 모이는 건데 두 눈이 보는 각도가 요 점으로 모이는 것, 즉 수렴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요 각각의 눈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은 초점을 또 맞추게 돼요. 즉 선명하게 우리의 눈이 어떤 영상이나 물체를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 있는 렌즈, 수정체라고 하는 그 렌즈의 초점 거리를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바이노큘러 디스페러티만 만족을 해서는 우리의 두 눈은 요 점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요 수렴점을 바라보게 되는데, 문제는 각각의 눈은 요 디스플레이 요 위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위치가 벌전스가 되고 요 위치가 초점 조절이라고 하는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벌전스 어코모데이션 미스매치라고 합니다. 또는 컨플릭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둘 다 좋은 말은 아니죠. 하나는 미스매치니까 안 맞는다, 이 컨플릭은 서로 충돌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둘 다 안 좋은 뜻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발생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벌전스랑 어코모데이션이 서로 맞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바이노큘러 디스페러티만 제공하는 많은 3차원 디스플레이들이 안고 있는 좀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3차원 디스플레이 또는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이것만 만족시켜, 즉 바이노큘러 디스페러티만 만족시켜서는 안 되고요, 모노큘러 디스페러티라고 하는 것도 만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훨씬 더 많이 촘촘하게 높은 앵귤러 레졸루션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수의 광선들이 이렇게 하나의 점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뜻 보면 낭비 같은데, 왜? 요 두 개만 제공해도 입체감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낭비처럼 보이지만 사실 좋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제공을 하게 되면 또 얼마나 촘촘해야 되느냐? 요 촘촘한 정도가 아까는 요 눈 각각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를 목표로 했었죠. 요 바이노큘러 디스페러티에서는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모노큘러 디스페러티에서는요, 눈 하나에, 정확하게 말하면 요 눈동자에, 요 눈동자 하나에 두 개씩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훨씬 기술적으로는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우리가 두 눈 사이의 간격이 6에서 7c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눈 하나, 특히나 그 동공이라고 하는 우리의 눈 구멍, 눈동자에 있는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구멍은 대략 3에서 8m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밝기에 따라 또 변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mm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6cm의 2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촘촘한 게 20배로 더 촘촘해야 우리의 눈에 두 개씩, 한 눈에 두 개씩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높은 사양을 요구를 합니다. 대신에 지금 이쪽 분야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되면 아까 요 바이노큘러 디스페러티 방식에서 발생했던 요 벌전스 어코모데이션 미스매치가 사라질 것이다,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러한 모노큘러 디스페러티 방식에서는 수렴뿐 아니라 초점 조절도 만족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더 높은 사양을 갖는 고사양의 라이필드 디스플레이 또는 3차원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시야각이 왜 이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시야각을 늘려가면서 심지어 그 시야각 내에서 촘촘하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시야각이라는 것이 아까 3차원 디스플레이에서는 이게 좀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2차원 디스플레이는 보통 시야각이 180도 가깝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보통 우리가 시야각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이렇게 여러 명이 보려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내가 요 화면을 중앙에서 보고 있으면은 요 중앙에서 나온 빛이 내 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내 눈이 결국 그 영상을 보는 거니까요. 근데 나는 잘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화면의 오른쪽 끝과 왼쪽 끝에서 온 빛도 나한테 도달을 해야 결국 즉 무슨 말이냐면 내 눈에 이 빛들이 들어와야 내가 즉 시청자가 이 화면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이 시청자가 움직였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또는 여러 명이 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오는 빛은 볼 수가 없죠. 그쵸? 여기까지 오고 끝났으니까.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은 이 부분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웬만해서 잘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스플레이들은 대부분 시야각이 180도에 가깝거든요. 그렇지만 시야각이 제한되어 있는 3차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야각이 중요합니다. 좀 더 극단적인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정말 이 디스플레이가 시야각이 매우 좁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가운데밖에 못 봅니다. 즉, 이 오른쪽 끝과 왼쪽에서 나오는 빛은 화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영상이 표시되고 있지만 여기서 나온 빛이 이 사람한테 오질 않죠.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나온 빛이 이 가운데 사람한테 오질 않아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은 화면은 뭔가 커다란 것 같은데 영상은 요 가운데에만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화면은 뭔가 커다란 것 같은데 내가 보고 있는 요 끝쪽에서만 영상이 나오는 것 같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쳐다보고 있는 왼쪽 끝에서만 뭔가 표시되는 것 같은 이런 이상한 현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디스플레이는 이런 현상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워낙 시야각이 넓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3차원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시야각이라고 하는 것을 넓히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국 3차원 디스플레이는 여러 명이 보는 멀티 유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즉 시야각을 넓혀야 하면 이러한 멀티 유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요. 일단은 그러면 일단 여러 명이 보는 건 빼더라도 한 명이라도 좀 볼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이러한 트래킹 기술입니다. 이러한 트래킹 기술은 시야각은 좁은데 화면은 크게 보여주고 싶을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한 명한테 몰아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 시야각이 좁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렇게 빛이 앞쪽으로만 나와서는 요 좌우 끝을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빛이 나오면 앞쪽으로 나오면 이 빛은 이 사람한테 도달하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위치에 맞추어서 여기 나오는 빛의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는 겁니다. 스티어링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요 가운데서 나온 빛, 오른쪽에서 나온 빛, 왼쪽에서 나온 빛 모두 다 이 사람에게 도달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에게 도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시청자의 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청자가 화면 전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시청자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빛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이 시청자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움직이게 함으로써 이 사람을 트래킹하는 거죠. 즉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한 명의 유저, 즉 시청자에 대해서는, 즉 싱글 유저에 대해서는 이렇게 넓은 화면을, 대화면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결국 한 사람만 봐도 되는 디스플레이가 무엇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이제 모바일이죠. 즉 무슨 말이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처럼 주로 이제 한 사람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런 트래킹 기술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즉 생각해보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오히려 여러 명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으면 오히려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기술에는 라이필드 기술을 적용을 할 때 이렇게 트래킹을 적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용으로는 이러한 기술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여전히 이러한 방식의 기술은 요 한 사람만 잘 보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는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아까는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니까 일부라도 보였지만 이렇게 아예 이쪽 내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이렇게 빛을 모아주게 되면 그리고 그 위치에 있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영상이 보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한 명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명이 사용하기 좋지만 한 명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 방식은 이제 TV나 모니터처럼 좀 여러 명이 사용하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에는 적용할 때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 방향의 종착점은 시야각도 넓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모노큘러 디스페러티까지, 즉 앵귤러 레졸루션도 높은 그런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쪽으로 기술이 발달되고는 있습니다. 자, 근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유저인 경우에는 시야각이 중요합니다. 즉 여러 명이 봐야 되니까 일단 시야각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봐도 잘 보이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기술의 한계 또는 성능의 한계로 인해서 시야각을 넓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앵귤러 레졸루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 명이 보는 멀티 유저의 경우에는 시야각은 넓히고 앵귤러 레졸루션은 낮추어서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대신에 이 앵귤러 레졸루션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벌전스랑 어코모데이션 사이에 미스매치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좀 약간 화질, 그러니까 입체감 측면에서는 좀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 명이 사용하는 싱글 유저의 경우에는 굳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만 보여주면 되니까 시야각을 아주 넓힐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다면은 시야각은 낮추고요, 줄이고요, 앵귤러 레졸루션을 높여서 모노큘러 디스페러티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명의 유저가 사용하는 디스플레이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접근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겠죠. 네. 그러니까 한 명이 보든 여러 명이 보든 상관없이 시야각 넓고, 그리고 한 명이 보든 여러 명이 보든 상관없이 모노큘러 디스페러티도, 즉 입체감도 있으면서 초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춰지는, 그래서 벌전스, 어코모데이션 이 사이에 문제가 없는 그런 하이 앵글러 레졸루션 그리고 와이드 뷰잉 앵글, 이 두 가지의 조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둘 중에 하나에 좀 이렇게 집중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이 둘 다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되어야겠죠. 그걸 위해서 오늘도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라이필드라고 하는 기술의 기본 원리부터 그거 기술을 이용해서 3차원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방법과 그 3차원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때 현재 기술 또는 성능의 한계로 인해서 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고, 그때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최적화하는가, 즉 여러 명이 볼 거냐 혼자 볼 거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를 설계하는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러한 3차원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체감이 좀 있는 대신에 화질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호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3차원 디스플레이가 좀 그렇게 많이 대중화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즉 입체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신에 화질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도 화질 엄청 좋은데 입체감을 좀 보겠다고 내가 저화질 영상을 봐야 되나라는 그런 불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디스플레이 장치가 성능이 좋아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현재 많은 연구자분들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어느 정도의 시일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좀 더 현실에 걸맞는, 그리고 좀 더 뭐랄까요, 입체감 같이 약간 두리뭉실한 게 아니고 진짜 사용자 편의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기술인데요. 바로
시력 보완 또는 시력 보정 기술입니다. 비전 커렉션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이 기술의 원리는 이렇게 됩니다.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라이필드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다만 이 기술의 목적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노령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이제 결국에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몸에서 하나 둘씩 기능이 좀 저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볼 때 사용하는 눈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노안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 노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눈에 있는 수정체가, 즉 가까운 곳과 멀리 있는 거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해주는 그 렌즈가 점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증상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그 수정체가 먼 곳을 보는 것에 최적화되게 됩니다. 즉 그 수정체가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못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정체가 결국 먼 곳에 있는 거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거 잘 안 보이는 그러한 노안 증상을 경험을 하시게 돼요. 근데 문제는 멀리 있으면 또 이게 작아 보인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돋보기를 이제 착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돋보기라는 게 결국 안경이고, 그래서 안경이라는 거는 뭐 물론 패션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편안하지는 않죠. 특히 이게 추운 날씨나 그럴 때 김이 서리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얼굴에 뭔가 이렇게 사고나 그런 걸 얼굴에 뭔가 부딪혔을 때 안경을 쓴 경우에 좀 더 큰 부상을 입을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굳이 눈이 나쁘지 않아서 안경을 안 써도 되는데 안경을 쓰는 사람은 있기는 하지만 패션이나 그런 목적으로 있기는 하겠지만 많지는 않죠. 그래서 가능하면 안경을 쓰지 않고도 어떤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다라면 상대적으로 좀 사용자 편의성이 좋아지게 될 텐데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이 바로 이러한 시력 보정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이 시력 보정 기술의 원리는 근데 길게 말씀드렸지만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에 이런 어떤 멋진 풍경 사진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내가, 즉 시청자가 눈이 안 좋아서, 즉 눈이 안 좋다는 얘기는 이 디스플레이에 있는 이 영상에 초점을 정확하게 내 눈이 맞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는 이렇게 뿌옇게 보인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이제 개선을 하려면 안경을 써야 되는데요. 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라이필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물체 요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요 광선들을 조절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걸 조절을 할 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입체 영상을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주로 제가 앞에서 그런 원리나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굳이 이렇게 입체일 필요도 없죠.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그냥 이런 입체까지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영상을 그냥 선명하게 보고 싶을 뿐인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굳이 입체 감흥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라이필드 기술을 써서 이런 입체 영상을 구현할 필요는 없지만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이 평면 영상의 위치를 바로 이 시청자가 편하게 볼 수 있는 요 곳, 즉 아까 제가 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안 증상이 있는 분들은 멀리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디스플레이는 가까이 있지만 영상은 그 디스플레이보다 더 뒤쪽에 있는 것처럼 라이필드 디스플레이가 광선들의 방향을 잘 조절을 해준다면 결국 이 사용자는 안경을 쓰지 않고도 이 디스플레이보다 더 뒤쪽에 있는 것처럼 영상이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쪽이라고 하는 곳은 이 사용자의 눈이 가장 편안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 거리로 우리가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는 결국 3차원 디스플레이 기술이니까요. 그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개인별로 최적화를 하는 게 가능하죠. 나는 이 정도 거리가 좋다라 그럼 거기 딱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멀리 가는 게 좋다 그럼 더 멀리도 보낼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반대로 나는 근시라서 가까이 있는 게 좋더라 그러면 이 가까이로 보내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들은 이제 입체는 아니죠. 그냥 평면, 그러니까 2차원 영상인데 다만 큰 차이점은 앞에서는 내가 깨끗하게 선명하게 이 영상을 볼 수가 없었지만
지금 이러한 라이필드 기술을 써가지고 시력 보정을 하게 되면은 훨씬 깨끗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다만 이 기술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시야각이라든지 또는 뭐 앵귤러 레졸루션 뭐 그런 것도 있고 화질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화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앞에서 보여드린 이 경우처럼 이렇게 다 뿌옇게 보이는 것보다는 화질이 살짝 떨어지더라도 선명하게 보인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높은 편의성을 느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비전 커렉션, 즉 시력 보정 쪽이 3차원 디스플레이보다 좀 더 빠르게 라이필드 디스플레이가 보급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대략 한 40분에서 45분 정도의 시간 동안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 라이필드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어떠한 광선의 분포를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렌즈 어레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그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광선들을 세밀하게 재현을 하려면 그만큼 화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야각을 넓힐 것이냐 또는 그 광선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재현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노큘러 디스페러티라고 하는 것까지 구현을 할 거냐라는 것들을 가지고 좀 트레이드 오프가 있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사용자가 여러 명이냐 또는 한 명이냐에 따라서, 즉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최적화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써서 했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입체감을 갖고 있는 영상을 표시하는 3차원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만, 꼭 입체 영상일 필요는 없고 다만 그 보는 사람이 가장 눈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즉 그 눈이 가장 편안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 거리에 맞추어서 영상을 표시해주는 비전 커렉션, 즉 시력 보정 디스플레이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광선을 제어하는 것인데, 이 광선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이 기술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이 될 수가 있고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AR, VR, 즉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용 디스플레이에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라이필드 기술의 기본 원리 그리고 기술적인 이슈 사항들과 그리고 응용처, 즉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상으로 본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